안녕하세요. 다킴스 다이어트 가족과 전문의 다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온 이곳은요, 바로 서울대공원입니다. 저기 뒤에 기린 보이시죠?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내용은 우울증과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울증과 비만과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 중에 비만한 경우가 많고 비만한 사람 중에 우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가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의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을 앓는 여성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코티솔은 식욕을 높이고 지방 축적, 특히 복부 비만이 더 잘 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한 비만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사이에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분석 결과 우울증 환자의 40%가 비만이었으며 우울증과 비만의 연관성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성은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우울할 경우 대부분 무기력해지고 활동량과 대인관계를 줄이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울감은 혈액순환 장애, 소화불량, 전신 통증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에 대한 대처로 더 많은 약 혹은 음식을 찾게 되거나 움직임을 현격히 줄이는 등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이 있을 경우 대부분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보이지만 우울감이 있으면 허전한 마음에 늘 노출되면서 이러한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먹게 되고 특히 자극적인 음식들, 고칼로리 음식들을 찾아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는 충동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맵고 짜고 달달한 고칼로리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우울감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결국 이러한 우울감 개선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자극적인 맛에 많이 노출이 되면 단맛, 밀가루, 지방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만해지기가 쉬워집니다. 더불어 이렇게 생기게 된 비만은 이후 더 큰 우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항우울제가 비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항우울제가 비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비만 치료제 중에 항우울제가 포함되기도 하죠. 하지만 몇몇 항우울제의 경우 식욕을 증가시켜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우울증과 비만은 공통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울증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먼저 식이에 있어서 과일과 채소, 전곡류를 많이 먹을 경우 우울증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압과 체중이 낮아지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서 우울증 발병 위험을 약 10% 낮춘다고 합니다. 또한 실외에서 햇볕을 보면서 걷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햇빛을 봄으로써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 D가 합성되는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체력 소모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매일 하기에 좋은 습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다양한 생활 습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울감 혹은 우울증의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전문의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울증 혹은 우울감이 심할 경우 사실 체중 증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우울감, 나아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건강 생활 습관의 변화 또한 진료와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비만으로 인해 이러한 우울감이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건강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을 통해 건강과 체형에 자신감을 가져서 이러한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디렉터 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